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국장의 업무 정지라고 하는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면 먼저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판매할 수가 있겠죠. 물건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판매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행정행위가 감정평가사 A씨에게 업무정지라고 하는 행정행위가 내려지려면 먼저 이러한 행정행위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이렇게 행정행위가 만들어지는 것을 행정행위의 성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행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우리 그것을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이라고 해요. 자, 요건이란 단어는요, 앞에 요자가 필요하다의 요자고 뒤에 건자가 조건의 건자예요. 그래서 요건은 필요한 조건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성립 요건은 행정행위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란 뜻이에요. 자, 만약에 행정행위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행위는 비로소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행정행위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즉 불충족한다면 그때는 행정행위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성립 요건을 충족했느냐, 충족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자, 성립 요건을 충족했으면 행정행위가 성립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충족하지 못했으면요, 성립하지 못한 거죠. 물건으로 치면요, 물건이 만들어지지 못한 겁니다. 우리 그것을 행정행위가 부존재한다. 행정행위의 부존재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부존재. 행정행위의 부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정행위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행정행위가 애초에 성립하지도 못한 상태를 부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존재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은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바로 내부적 요건과 외부적 요건,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내부적 요건은요,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행정의사가 이 의사는 생각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행정의사가 내부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지금 감정평가사 A씨에 대한 업무정지라고 한다면은 국장이 저 감정평가사 A씨한테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겠어 라고 하는 그 행정의사가 내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국장이 내부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정지라고 하는 행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행정청 밖으로 외부적으로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행정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지만 비로소 어떠한 행정행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행정청이 있어요. 얘를 국장이라고 해보죠. 자, 국장이라고 하는 행정청이 있는데 이 파란색 박스가 행정청을 의미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행정청 내부적으로 평가사 A씨한테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행정의사가 결정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결정된 의사가 행정청 밖으로, 이 울타리 밖으로 외부적으로 그러한 행정의사가 표시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때 비로소 행정행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업무정지라고 하는 행정행위가 비로소 그때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바로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했을 때, 감정평가사 A씨한테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행정의사가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그렇게 결정된 행정의사가 행정청 바깥으로 외부적으로 표시되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다 충족되었을 때, 모두 다예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다. 모두 다 AND로 충족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업무정지라고 하는 행정행위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고백으로 빗대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고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나 누군가를 좋아해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자, 어떤 사람 마음속에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고백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겠죠. 이 고백하는 마음을 자기 마음속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만 고백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좋아하는 마음을 외부적으로 표현해야지만, 표시 또는 표현해야지만 드디어 고백이라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 고백했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이게 행정행위의 성립이에요. 자, 일단은 우리가 날짜를 7월 1일이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7월 1일이라고 할게요. 자, 평가사 A씨한테 3개월의 업무정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행정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시된 게 7월 1일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사 A씨는 7월 1일부터 바로 이제 업무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자, 업무정지라고 하는 행정행위가 성립했지만 아직은 업무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업무정지라고 하는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효력 발생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어떠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을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해요. 자, 업무정지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사 A씨로 하여금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업무를 하면 안 되게 하는 부작위 의무를 내리는 것이 업무정지의 효력인데, 자, 우리 행정법에서 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하는 것을 작이라고 하고요. 부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을 부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정지라고 하는 것은 너 업무를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A씨에게 부작위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업무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평가사 A씨는 업무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한 업무정지의 효력이 행정행위가 성립되었을 때 7월 1일부터 그러한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 평가사 A씨는 자기한테 그러한 업무정지 처분이 있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 이러한 업무정지라는 행정행위가 성립했는데 너 계속 업무를 하고 있네? 너 불법. 이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떠한 행정행위에 효력이 발생하려면 상대방한테 도달이 되어야 돼요. 상대방한테 도달이 되어서 상대방이 알 수 있어야지 아, 나한테 이러한 업무정지 처분이 있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지 그때부터 A씨한테 업무를 하면 안 되는 의무가 생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업무정지가 7월 1일 날 성립했지만 평가사 A씨한테 도달한 것은 7월 5일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평가사 A씨는요, 7월 1일부터 업무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신한테 이러한 행정행위가 도달한 7월 5일부터는 업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사이에는 업무를 해도 됩니다. 그것은 업무정지를 위반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에게 이러한 행정행위가 도달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7월 5일부터는 이제 업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행정행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 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달일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도달일을 효력 발생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효력 발생일. 상대방한테 도달해야지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인데 우리 이런 것들을 도달주의라고 합니다. 도달주의. 이런 것들을 도달주의라고 해요. 자, 민법을 공부하셨으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달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을 연애 편지를 써서 표현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자,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상대방한테 아직 도착을 안 했죠. 편지를 써서 보낸 건 7월 1일이지만 이 연애 편지가 7월 5일 날 상대방에게 도착했다라고 하면은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고백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모르니까. 그죠? 하지만 상대방한테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연애 편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지 현실적으로 안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안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우편의 형태를 이용해서 우편이란 방법을 이용해서 감정평가사 A씨한테 통지했다, 알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편물이 도달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그 우편물이 감정평가사 A씨 집에 도착을 해서 식구 중 누군가 우편물을 수령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도달했다라고 봐요. 그런데 감정평가사 A씨 집에 우편물이 도달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감정평가사 A씨가 반드시 그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의 입장에서 또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감정평가사 A씨가 그 우편물을 뜯어봐서 언제 그 내용물을 확인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한 행정행위가 상대방한테 도달해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대방한테 도달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행정행위가 상대방한테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알았다라고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감정평가사 A씨가 실제로 그 우편물을 뜯어봐서 자, 어디 지방에 출장 갔다 왔어요. 공시지가 평가하러 지방에 내려갔다가 며칠 뒤에 집에 왔습니다. 와보니까 며칠 전에 자기 앞으로 우편물이 와 있는 거예요. 뭐 배우자가 뭐 우편물 와 있던데 보니까 뭐 국토부 장관이 뭐 이렇게 와 있어. 봤더니 업무정지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게 7월 9일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날은 7월 9일인데 자, 우리 요 둘 중에서 어떤 날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다? 바로 7월 5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7월 9일은요. 현실적으로 안 날인데 우리는 요걸 기준한 게 아니라 요 날짜를 도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7월 5일 날 바로 그때부터 업무 정지라고 하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효력 발생일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효력 발생일이 행정행위가 있은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감정평가사 A씨가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행정소송 중에서 가장 주요한 수단인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 취소소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막 5년 뒤, 10년 뒤 이럴 때, 아, 맞다, 나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소송 거는 거 허용되지 않아요.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우리 그것을 제소기간이라고 해요. 제소기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소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요, 자, 두 가지 날짜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안날로부터 90일이에요. 안날로부터 90일입니다.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되고 그리고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돼요. 둘 중에 어느 날짜라도 먼저 도과하는 경우에는 날짜가 지나가는 경우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게 소송의 제소기간이에요. 아시겠죠? 자, 제소기간은 뭐다? 안날로부터 90일 그리고 행정행위, 즉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해야 돼요.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안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 7월 9일 날 현실적으로 알았죠? 그러면 7월 9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날은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있은 날이 있죠? 처분 등이 있은 날. 여기서 있은 날은요. 효력 발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날. 그래서 있은 날로부터 1년은요. 요 7월 5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7월 5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도과하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죠.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둘 중에 어느 날짜가 더 먼저 도과되겠죠? 당연히 얘가 안날로부터 90일이 더 먼저 도과되겠죠. 그래서 7월 9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안날과 있은 날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제소하고자 한다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안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고 여기서 있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있은 날은 곧 효력 발생일이고 있은 날은 곧 행정행위가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밑에 보시면요. 자, 그러면 상대방한테 통지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A씨에게만 그런 행정행위를 내리는 거니까 그때는 상대방이 특정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인정 고시와 같이 자, 이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이 범위에 대해서 공익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인정의
국장의 고시 이런 것들은 그 마을 주민 전체에 대해서 마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업무 정지와 같이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알리면 돼요. 감정평가사 A씨에게만 개별적으로 알리면 되는데 우리 그것을 송달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우편송달이에요. 우편송달. 등기 우편을 보내는 거죠. 바로 가장 대표적으로 우편송달이 있는데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아 그렇구나 등기 우편으로 보낼 수 있겠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에는요.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에 의하는데 자 우리 이것은요. 관보에 게시하거나 또는 공보에 게시하거나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관보라고 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이 발행하는 간행물을 얘기하고 공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얘기하고 일간신문은 조선일보, 매일경제 이렇게 일반적인 신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정행위의 내용을 관보에 올리거나 공보에 올리거나 일간신문에 싣는 방법을 고시 또는 공고라고 하는데 이러한 데에다가 어떤 행정행위의 내용을 실어서 알리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방법을 고시 또는 공고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지만 도달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업무를 수행해도 업무정지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장이라고 해도 항상 올바르게 모든 것에 있어서 퍼펙트하게 적법하게만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 국장의 업무정지라는 행정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요. 적법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자, 적법 요건은요. 행정행위가 적법하기 위한 조건을 적법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은요. 준의 절형이라고 초자를 따서 외우시면 돼요. 준의 절형 이렇게 해서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대해서 각각의 적법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주체상에 관해서도 적법해야 되고 내용도 적법해야 되고 절차도 적법해야 되고 형식도 적법해야지만 준의 절형이 모두 다 적법해야지만은 그 행정행위는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준의 절형이라고 합니다. 먼저 주체에 관한 요건은요. 자,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야지만 주체상의 하자가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감정평가사 A씨에 대한 업무 정지를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 한다라고 하면요.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내린 업무 정지는 주체에 관한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내용상에 관한 요건인데 그 내용이 적법하고 법률상, 사실상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사실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이 실현 가능한 내용이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나중에 더 보충 설명 드릴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서 행정행위를 해야지만 내용상 적법하구나. 내용상 하자가 없구나 라는 것이고 자, 법에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돼 라고 절차가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절차상 적법 요건을 충족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떠한 절차를 누락하거나 절차를 생략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형식은요 대부분 서면주의입니다. 그래서 문서로서 어떠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행정행위가 준의 절형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적법한 행정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떠한 행정의사가 성립할 때 그때 주체, 권한이 있는 자가 적법한 내용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형식을 갖추어서 행정의사가 결정되어야지만 적법하게 어떠한 행정의사가 내부적으로 성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요거를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이 준의 절형은 행정의사가 내부적으로 성립할 때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요 준의 절형은 행정행위의 내부적 성립 요건이면서 동시에 적법 요건이에요. 그래서 준의 절형상의 하자가 없어야지만 하자는 결함이나 문제를 얘기하는데 준의 절형상의 하자가 없이 행정행위가 성립해야지만
적법하게 어떠한 행정행위가 내부적으로 성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국장이 감정평가사 A씨에게 업무 정지를 내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권한이 있는 국장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서 문서로서 감정평가사 A씨에게 업무정지라고 하는 행정행위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감정평가사 A씨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부 문서를 만들어서 그 문서에 국장이 사인을 해야지만 그러한 행정의사가 평가사 A씨한테 3개월의 업무정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행정의사가 내부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업무를 할 때는 다 문서를 하고 그 문서에 사인을 함으로써 그 문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사 A씨한테 업무정지를 내리겠다라고 하면은 권한이 있는 국장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서 문서로서 그러한 내용을 만들어야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행정의사가 결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질 때 여기에 하자가 있거나 여기에 하자가 있거나 여기에 하자가 있거나 여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돼요. 자,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뒤에 가서 추가로 말씀드릴 거고 일단은 준의 절형상의 요건을 갖추어서 행정의사가 성립해야지만 적법하게 행정의사가 내부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었을 때 비로소 행정행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립하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지만 그때부터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효력 발생일을 우리가 행정행위가 있은 날이라고 한다. 근데 이 있은 날은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 이렇게 도달을 해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알게 되는 날이 있는데 우리 이것을 안날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취소 소송은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또는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날짜가 끝나버리면 날짜가 도과해버리면 더 이상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방금 앞 시간에서 행정행위가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지 못한다. 우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한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행위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즉 준의 절형 중에 이것들 중에 어떠한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그 행정행위는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고 하고요.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그 행정행위는 부당 또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행정행위는 부당한 행정행위이거나 아니면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미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당한 행정행위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적법한 행정행위예요. 적법한데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법한 행정이긴 한데 다만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적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뿐이죠. 만약에 어떤 감정평가사가 비위 행위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3개월 정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면 적정한 정도의 비위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면 자, 이 6개월도 법에서 허용한 범위이긴 하다라고 한다면은 법을 위반한 건 아니죠. 따라서 적법한 업무정지 처분이긴 한데 3개월이면 적정할 건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으니까 다만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약간의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부당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입니다. 적법한데 재량권 행사에 다소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뿐이다. 절대 부당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위법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부당한 행정행위는 적법한 행정행위입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에 다소간의 하자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자의 정도가 꽤 큰 경우에는 그때는 법을 위반한 정도가 되어서 그때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취소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고 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어요. 자,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의 구별 기준은 뒤에 가서 공부를 할 거고 무효 사유인 경우에는 하자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하자의 정도가 커집니다.
하자의 정도가 커져요. 그래서 무효 사유는 굉장히 하자가 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행정행위 하자가 무효 사유이다라고 하면요. 이름이 뭐죠? 무효죠. 무효.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그래서 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 행정행위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요. 아시겠죠? 자, 이 무효 사유인 행정행위는 무효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도 그래도 너무나 하자가 크기 때문에 효력을 전혀 발생하지 못합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취소 사유인 경우에는요. 하자가 꽤 커. 하자가 꽤 크지만 그래도 무효가 아니야. 무효가 아니면 뭐죠? 유효예요. 무효가 아니면 유효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효력이 있어요.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지만 그래도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자, 그래서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하자가 아주 경미하면 부당한 행정행위에 그치는 거고 만약에 하자의 정도가 꽤 크면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는데 이 위법한 행정행위 내에서도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취소 사유의 하자와 무효 사유의 하자로 구분된다. 그런데 취소 사유의 하자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만 무효 사유의 하자인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에 국장이 감정평가사 A씨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했는데 만약에 이 업무정지 처분이 하자가 있는데 그 하자의 정도가 무효 사유예요. 무효 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사 A씨는 이러한 업무정지 처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업무를 수행해도 돼요. 왜? 업무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자가 있었을 때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부당, 취소 사유, 무효 사유 이렇게 위법성의 정도가 구분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대체 적법 요건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적법 요건상의 하자가 있을 수 있는 거냐? 하자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내 절형이니까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관한 하자에 관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넣어드린 거예요. 만약에 자, 정당한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또는 행정기관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서 그 권한 외의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주체의 하자가 있는 거고요. 또는 행정기관의 의사에 결함이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주체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내용적으로 자, 법에서 허용하는 내용이 아니야. 법을 위반한 행정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요. 법령 위반이겠죠.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한 내용이다. 그러한 내용으로 행정행위를 해도 역시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법에서 규정한 어떤 절차들이 있는데 그러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 그럴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형식에 관한 하자는요. 자, 문서로 일을 할 때 그 문서가 갖춰야 될 양식이나 형식이 있는데 그것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또는 행정청에 서면 날인이 없다거나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데 국장의 사인이 없다거나 국장의 결재가 없다거나 우리 그런 것들을 형식에 관한 하자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하자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적법 요건을 결여한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부당한 행정행위, 취소 사유의 하자, 무효 사유의 하자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효력 유무예요.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느냐 그 얘기를 할 건데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효 사유인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 사유인 경우에는 너무나 하자가 커서 하자가 중대해서 이때는 효력이 발생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자, 부당한 행정행위이거나 취소 사유인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 국장이 만약에 평가사 A씨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정지 처분에는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감정평가사 A씨는 이러한 업무정지가 자신에게 내려졌을 때 업무를 해도 됩니까? 아니면 하면 안 됩니까? 업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데요? 저한테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에는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는데요. 그래도 업무정지의 효력은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행정행위는 취소 사유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없어지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감정평가사 A씨는 이 업무 정지에 따라서 업무를 하면 안 돼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억울한 점이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불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가사 A씨는 업무를 하면 안 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의해서 업무를 하면 안 돼요.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를 하면 안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런 것들로 불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법한데 부당한 처분이다. 이건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이건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위법한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즉 취소 사유에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일단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앞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다툴 수가 있어요. 자,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법부는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즉 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가 있지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당에 그치는 정도일 때에는 법원에 의해서 권리구제가 안 됩니다. 법원이 심사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사법부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려면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려면은 그 하자의 정도가 위법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당한 정도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 받을 수 없다. 선생님,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당연히 제기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도 당연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다 걸 수 있어요. 이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바로 그게 포인트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취소 사유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취소 사유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아직 취소가 안 됐죠. 아직 취소가 안 됐으면 유효한 겁니다. 아시겠죠? 취소가 되면 이제 그 행정행위가 취소, 즉 소멸되면서 효력도 없어지지만 아직 취소가 안 됐으면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즉 유효한 겁니다. 효력이 있는 거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아무리 취소 사유에 하자가 있는 업무 정지를 할지라도 이 업무 정지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평가사 A씨가 업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효력이 있으니까. 자, 우리 그랬을 때 권한 있는 기관은 대체 어디냐라는 것인데, 자, 권한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취소는 크게 두 가지 취소가 있어요. 자, 직권 취소가 있고 쟁송 취소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도 말씀드릴 건데, 자, 직권 취소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 어떤 처분을 한 처분청 스스로가 취소하는 거예요. 그죠? 자, 국장이 평가사 A씨한테 업무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내가 실수했다. 이거 그냥 캔슬할게. 라고 해서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가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직권 취소는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분청 위에 감독청이 있는데 감독청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처분청이 있고 그 처분청을 감독하는 그 위에 감독청이 있어. 그래서 그 감독청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독청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감독청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안에 따라서 살펴봐야 됩니다. 뒤에 가서 우리 기본 강의 가서 자세히 공부할 거고요. 다음에 쟁송 취소는요. 자, 이거예요. 쟁송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통해서 취소하는 것. 그래서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통해서 취소하는
하는 것을 쟁송 취소라고 합니다. 자, 행정심판은요,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서 취소하는 걸 얘기하고 행정소송은요, 법원에 의해서 취소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취소에는 직권 취소가 있고 쟁송 취소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에서 권한 있는 기관은 얘네들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얘네들. 그래서 직권 취소의 경우에는 처분청 또는 감독청이 권한 있는 기관이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고 쟁송 취소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에요. 아시겠죠? 얘네들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아직 취소가 안 됐으니까 효력이 살아있다,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서 취소가 이루어지면 이제 행정행위가 소멸되어서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그때부터 취소가 되면 효력이 없어진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자, 부당해서 위법한 행정행위, 부당한 행정행위나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고 각각 효력 유무가 이 파란색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아래는 효력이 없지만 왜? 무효니까 얘는 애초에 효력이 없지만 얘네들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할 수 없고 오로지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쟁송 취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쟁송 취소. 자, 부당한 행정행위를 쟁송 취소하겠다. 라고 하면은 행정소송을 통해서는 취소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취소할 수가 있다 이 얘기고 근데 이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직권 취소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직권 취소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제가 여기에서 행정소송을 통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 그 말은 부당한 행정행위를 쟁송 취소하려고 하면은 쟁송 취소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행정심판밖에는 이용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자의 정도와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를요 음식으로 한번 비유를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음식을 했는데 자, 음식을 새까맣게 태울 수가 있겠죠? 까맣게 태웠다. 그러면 이거 음식입니까? 이거는 사실 음식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새까만 잿덩어리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음식을 망쳤어요. 망쳤어. 자, 그러면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는 있어요. 다만 망한 음식이죠. 망쳤죠. 그래서 자, 망쳤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취소 사유예요. 못 먹는 건 아니야. 먹으려면 먹을 수는 있어. 다만 맛이 없겠죠. 왜? 음식을 망했으니까. 하지만 못 먹는 음식은 아닙니다.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요. 까맣게 태웠어. 이거는 음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야. 이거는 아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얘를 무효사유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래서 무효 사유는 이해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행정행위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취소 사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음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그냥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안 먹고 버릴 수도 있어요. 자, 버려버리면요. 이제 이 음식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이 음식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는 겁니다. 취소. 그래서 이 음식을 버리는 것이 바로 취소되는 거예요. 직권 취소 또는 쟁송 취소를 통해서 취소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음식은 아예 없어져요. 취소가 돼버리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면 이제 이 음식은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버리지 않으면 그 말은 먹는다는 얘기죠. 먹으면요. 먹을 수 있어. 맛은 없지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가 안 되면 자, 이 취소가 되면 이거에는 취소가 안 되면 맛이 없는 상태대로 음식으로서 먹을 수는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요.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 있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다니까요. 취소 사유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효력이 있어요. 우리 그것을 공정력이라고 하는데 공정력에 대해서는 뒤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행위는 취소 사유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취소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행정행위는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죠? 근데 자, 취소 사유가 있지만 직권 취소가 되지 않고 그리고 쟁송 취소도 되지 않으면 결국 취소가 되지 않는 거죠. 취소 사유가 있지만 취소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맛이 없는 음식으로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맛이 없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국장이 A씨한테 업무정지 처분을 했어요. A씨한테 업무정지 처분을 했는데 자, 이게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경우의 수가 두 가지겠죠? 자, 경우의 수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게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A씨가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했더니 아, 그래, 문제가 있네 라고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행위는 없어져요. 이제 이 행정행위는 없어집니다. 소멸돼요. 효력이 소멸됩니다. 없어지면요, 평가사 A씨는 다시 업무해도 돼요. 어렵지 않죠? 왜? 취소가 되었으니까 업무정지 처분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A씨는 다시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취소 사유가 있어. 그래서 A씨가 불복을 했는데 직권 취소, 쟁송 취소 모두 다 안 됐어. 그러면요, 취소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취소 사유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A씨는 업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A씨는 업무를 하면 안 돼요. 왜? 업무 정지의 효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취소 사유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는 반드시 그 행정행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취소가 될지 안 될지는 다퉈봐야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퉈봐서 불복을 해봐서 취소가 되면은 소멸되어서 없어지니까 아우 잘 됐다 하고 이제 다시 업무하면 되지만 자, 다퉈봤지만 불복했지만 취소가 안 되면은 취소 사유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업무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업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의 정도는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는데 양자를 이렇게 효력의 차이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떠한 하자가 무효 사유의 하자인지 취소 사유의 하자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바로 구별 학설이 있는데 통설이 중대명백설이에요. 이건 통설입니다. 통설. 물론 기본 강의에 가면은 조금 더 다양한 학설을 공부하겠지만 일단 통설은 중대명백설이니까 중대명백설에 의해서 판단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하자가 첫 번째 내용상 중대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하자의 내용이 중대해야 돼.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됩니다. 밖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저게 하자여야 돼. 누가 봐도 저게 명백한 하자여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외견상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and 1번 and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됩니다. 밖에서 봤었을 때 그냥 딱 보여야 돼. 그래서 1번과 2번이 동시에 충족되었을 때 그 하자의 내용이 내용상 중대하고 외견상 명백할 때 그때 행정행위는 무효이고 둘 중에 한 가지라도 결여한 경우에 자, 내용이 중대하지만 외견상 명백하지 않아 또는 자, 외견상 명백하지만 내용이 중대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즉 취소 사유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외견상 명백하면 그거는 무효 사유로 보는 거고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아니하면은 취소 사유로 보는 겁니다. 바로 그게 중대명백설이고 이게 통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통설이 있지만 좀 유력한 학설로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학설이 바로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에요. 자, 이거는 내용이 중대하기만 하면 무효 사유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내용이 중대하기만 하면 무효다라고 보는 거고 이 외견상 명백성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그때만 보충적으로 요구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명백성 보충 요건설에 따르면은 어떤 하자의 내용이 중대하기만 하면 원칙상 무효예요. 무효 사유의 하자가 되는 겁니다. 다만 명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백성이 필요할 때만 요구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필요하냐? 바로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명백성까지 필요하다라고 보는 학설입니다.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기초법규 특강이니까 자, 중대명백설 하나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따라서 정리하면은 행정행위는 적법 요건을 결여하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되는데 그 하자
사자의 정도가 위법 사유일 때 그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로서 구분되는데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를 구별하는 기준은 중대 명백설에 의해서 구별한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